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쓱 지나가면은 내용을 보면 그냥 비판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송태호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뤄진 날 라이브에 출연해서 상속세 전면 개편론에 가까운 구상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그가 언급한 최고세율 30% 안팎으로 인한 자본 이득세 전환 등은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만 거론된 방안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러니까 토론 대상에 머물러 온 구상을 성 실장이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불과 5달 전만 해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정책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성 실장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신중론을 보였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합리적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유보적 입장을 비춰왔는데 성 시장이 밝힌 개편 방안 가운데 기재부는 피상속일이 아닌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만 중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손질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일괄 공제액 5억 원은 1997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자산가액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던질 성격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또 그 다음 단락이 더 사실은 주목을 끌었는데 성 실장이 이날 발언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다.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이라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성 실장도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거나 시행 시점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세제 당국인 기재부 쪽은 다소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제는 국민 정서를 봐가며 조금씩 개편해 나가야 할 사안인데 명목세율 인하가 언급돼서 다소 당황스럽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쓱 꺼냈냐는 거지. 그럼 쓱 꺼내놓은 거지. 애드벌룬 띄운 거지.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 뒤에 뭐 종부세나 이런 거 말씀하시겠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최고세율이 얼마냐보다는 맞아요. 그 최고세율에 도달할 만큼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 최고세율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는 경영권까지 세습할 경우에 이제 할증이 붙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벌이 자기 경영권을 2세한테 그냥 세습을 해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50%가 넘는 거의 뭐 60%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물려줄 경우에 할증이 되니까 그렇죠. 60%로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면은 흔히 이런 얘기할 때 언론 보수 언론에서 많이 예를 드는 중소기업인데 그거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가업 승계 문제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어려서 결국은 이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결국은 뭐 펀드나 이런데 사모펀드나 이런데 팔게 된다 뭐 등등의 이런 거는 지금도 가업승계 공제라고 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맞습니다. 정도의 금액이나 그다음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 승계를 받을 때 지금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액수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모로 이제 제도적인 게 확립이 돼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부자들 특히 굉장히 물려줄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제도이다라는 평가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특히 유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라는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또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상속을 받을 때 물려줄 재산이 얼마냐 총액 대비 세금 이거 총액을 과표로 삼아서 그 다음에 세금을 이 총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줄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5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물리니까. 근데 한 사람한테 그 상속을 해주든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상속을 해주든 상속세는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매겨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총액 세금 나온 걸 가지고 뭐 나눠 갖는 사람들이 나눠내든지 말든지 뭐 이런 체제인데 유산 취득세라는 거는 물려받을 재산을 나눠 갖는 걸로 일단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5명이 나눠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10억 원인데 2억 원씩 받게 되면 상속세율 기본 기준이 5억 원이니까 2억 원 받는 건 아예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건데 특히 근데 이런 데서 어디가 걸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일부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의 상속세율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뭐 지금 얘기하는 막 50%씩 걸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사에 전하는 것처럼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15,760명으로 4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맞는데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 비율은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효세율하고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대상자한테 이 정도까지 상속을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은 이만큼 되지만 실제로 내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만약에 적용했을 경우에 그렇게 제도를 바꿨을 경우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대상들은 누구냐. 물려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걸 그렇게 기준을 바꾸면 상속세를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게 확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상속 안 받아봤죠. 전혀 뭐 상속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아야 될 판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뭐 부모님 다 빚을- 돌아가셨지만 상속세를 내보질 못해서 우리 보통 다 서민들은 물려받을 거라고 빚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빚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아직 걱정할 거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속세율을 30%로 내려준다고 하면은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큰 혜택을 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겨레 일면 기사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생각은 아마 극박으로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은퇴하고 집도 한 채 어느 정도 있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화성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사실 나는 좀 충격받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난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상이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준석 대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그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쨌든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안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가 자산을 뭐 내가 뭐 재건축 뭘 사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줬어.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좀 화성 쪽으로 내려가 있는 젊은 세대들 특히 30대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서울에서 다 살고 싶지만 그 먼 거리까지 출퇴근하고 통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서라도 그 화성까지 내려가서 동탄에서 산다는 얘기는 결국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 세대가 느낄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이게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중에 가서 다음번 선거할 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